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우선 제가 썸네일에서도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번 회차 동기부여가 굉장히 승부를 가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의 경우 동기부여에 중점을 맞춰서 경기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벌써 1,700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골 때리는 TV 채널 1주년 및 구독자 10,000명 돌파 이벤트 진행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가 안 들어오는 시점으로 좀 날짜를 잡아서 한번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기존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눌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주셨으면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FC 서울 대 인천 유나이티드. 자, 이 경기 엄청난 빅매치입니다. 최근 엄청난 경기력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는 FC 서울과 항상 엄청난 경기력으로 강등권에서 살아나냐 못 살아나냐 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죠. FC 서울은 8경기 동안 5득점에 18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K리그에서 실점 1위를 빛내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은 8경기 동안 3득점을 기록하면서 K리그에서 저득점 1위를 빛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FC 서울은 실점률을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울산에서 윤영선 선수를 임대 영입을 완료했고 어느 정도 수비적인 측면에서 울산과의 경기에서 주세종 선수만 퇴장당하지 않았다면 수비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마르 선수가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복귀를 한다면 FC 서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게 서울에는 좀 아쉽습니다. 상대팀 인천은 보디빌더 케인대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과 함께 계약이 해지됐고 무고사는 가벼운 발목 부상으로 한두 경기 출전이 불가해요. 외국인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인천은 그나마 골을 기록 중인 김호남과 다른 공격수인 지현학, 송시우에게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이나 인천 유나이티드나 두 팀 모두 무승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서로 사이좋게 꼴찌 1, 2위끼리 그래 너 1점 나 1점 사이좋게 나눠 갖고 계속 꼴찌에서 1, 2위 하자 이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두 팀 모두 승점 3점을 위해서 뛸 것으로 보이고 인천도 오히려 용병 공격수에 의존하지 않고 활동량 많은 국내파 선수들 위주로 뛴다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FC 서울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2번 경기 부산 대 성남. 부산은 승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찰나에 인천과의 경기에서 드디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정혁과 호물로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에서의 활기를 띠고 있지만 필드골에 있어서는 잘 터지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 김문원의 원더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찬스를 잘 살려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상대팀 성남은 홍시우와 양동현의 빅앤스몰, 올드앤영 조합이 골이 터져주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경기 연속으로 필드골이 없다는 게 성남의 답답한 공격력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4경기 1실점으로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했던 성남의 수비진이 최근 4경기 6실점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분위기로만 본다면 부산이 우세하다고 보이지만 이번 부산과 성남과의 경기에서 키포인트는 성남의 나상호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팀에 합류한 지 2주가 넘었고 2주 동안 김남일 감독님께 빠따를 맞아가면서 전술 훈련과 팀의 적응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의 최근 떨어진 공격진에 나상호 카드가 주는 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는 부산이 나상호가 들어온 성남에게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성남이 4연패를 끊고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대구 대 강원. 현재 대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6경기 연속 무패로 이번 경기까지 잡으면 3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대구예요. 경기력으로만 보면 리그 상위권을 차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세징야는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어시스트 1개만 더 추가가 되면 K리그 역대 20번째 40-40 클럽을 달성하게 됩니다. 에드가, 대안, 장신 공격수 자원이 있는 점도 대구에는 큰 장점이고, 그 뒤로는 김대원 선수가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죠. 강원은 최근 2연패로 부진하고 2연패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더 뼈아파 보입니다. 또한 김승대, 고무열 같은 주력 자원들의 출전이 불투명하고 김영빈 선수의 부상으로 포백 라인 또한 불안해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더 이상 많은 말 필요 없이 최근 득점을 못하고 있는 강원이 대구의 수비진을 뚫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불안해 보였던 최영은 골키퍼의 자리에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구성윤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여서 더 탄탄한 골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9경기 맞대결 전적에서도 8승 1무로 대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호펜하임. 도르트문트는 리그 2위를 확정을 지었죠. 이건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도르트문트의 홈경기답지 않게 정배당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1.7점대의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도르트문트의 경우 리그의 마지막쯤 돼서 순위가 확정이 됐을 시에는 좀 어이없는 경기 결과들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리 없이 완전히 꺾어보려고 했지만, 제가 볼 땐 호펜하임도 열심히 뛸 이유가 없습니다. 호펜하임이 현재 리그 7위를 기록 중인데 포칼컵 결승이 리그 1위 바이에른 뮌헨과 현재 리그 5위 레버쿠젠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 중에 누가 이기든 지든 유로파 티켓은 리그 7위를 기록 중인 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그 7위를 기록 중인 호펜하임이 유로파 티켓을 확보했다는 게 되죠. 리그 8위인 프라이부르크와 승점 4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호펜하임이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열심히 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도르트문트가 코로나 이후에 리그가 재개하고 승무패 4번 경기에서 한 번은 정배당, 한 번은 역배당으로 들어왔었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호펜하임에게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과 이변이 일어난다면 무승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레버쿠젠 대 마인츠. 자, 이 경기 레버쿠젠은 뒤져도 지면 안 됩니다. 메넨글라드바흐와 승점 2점 차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기본적으로 승리로 잡아줘야 챔스로 가냐 마냐에 대해서 메넨글라드바흐 경기 결과를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 최근 4경기 맞대결 레버쿠젠이 4연승으로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마인츠는 딱히 동기부여도 없고 핵심 공미 보에티우스가 징계로 결정하고 주장 라트자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2선, 3선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버쿠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헤르타 베를린. 이 경기 메넨글라드바흐도 레버쿠젠한테 안 잡히려면 최소 무승부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지난 경기 승점이 의미 없는 경기였지만 레버쿠젠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번 경기 역시 승점이 의미가 없는 건 동일하지만 원정 경기라는 점이 좋지 않아 보이고 결정자도 너무나도 많은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메넨글라드바흐고, 팀 내 득점 1위와 2위인 플레와 띠랑의 결장에도 최근 2경기 연속 3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리그 마지막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동기부여적으로나 지금 배당도 굉장히 메넨글라드바흐의 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바이에른 뮌헨이 볼프스부르크 원정을 갑니다. 사실 제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내보낼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포칼컵 결승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로테 자원들을 많이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 경기라는 점이 좀 걸리고, 배당 또한
도르트문트와 마찬가지로 바이에른 뮌헨치고 굉장히 높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리그 재개 이후에 축구토토 승무패 7번 경기에 분데스리가 경기가 들어왔을 때 투표율 정배가 들어온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 경기 뮌헨 승 없이 꺾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경기 볼프스부르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파더보른. 이 경기 파더보른 강등 확정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원정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물론 동기부여는 없지만 홈에서 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로 좀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브레멘 대 쾰른. 브레멘은 이 경기 무조건 승리를 거두고 뒤셀도르프가 패배하는 걸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6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브레멘의 배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레버쿠젠의 동기부여와 브레멘의 동기부여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젠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고 상대 팀보다 기본 실력 자체가 좋습니다. 자, 하지만 브레멘의 경우 올 시즌 홈 성적 1승 3무 12패로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고 홈 14연속 무승 그리고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자원 이탈도 크다고 보이고 브레멘의 승에는 아무리 동기부여라고 해도 경기력을 보면 손이 잘 가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브레멘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샬케. 프라이부르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샬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컵 경기 포함해서 1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기 원정 경기에 리그 잔류에도 성공을 해서 아무런 동기부여 자체도 없죠. 또한 바그너 감독 또한 경질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은 샬케예요. 그렇다면 최근 4경기 뮌헨과의 경기를 제외한다면 2승 1무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력보다 샬케의 최근 무너진 경기력에 더 중점을 둬서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팀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잔류를 확정지었고 라이프치히도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확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테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라이프치히가 앞선다고 보지만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을 가서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동기부여 없는 두 팀이 만났을 때 의미 없이 흘러갈 확률이 크다고 보고 특히나 아우크스 홈에서 라이프치히가 승리한 적이 없다는 걸 높게 봐서 이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뒤셀도르프. 우니온 베를린은 잔류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 공격수 안데르손과 폴터 역시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골을 기록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뒤셀도르프는 브레멘의 2점 차로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라도 치르기 위해서는 우니온 베를린의 패배를 기록하면 안 됩니다. 맞대결 기준으로 뒤셀도르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뒤셀도르프가 우니온 베를린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이 경기 지금 투표율이 우니온 베를린이 높던데 왜 높은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13번 경기 울산 대 전북. 홈팀 울산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필드골이 터져주지 않을 때는 주니오와 비온 존슨을 향한 타겟 공격으로 어떻게든 뚫어버리는 울산이죠. 또한 이번 경기 김도훈 감독님께서 전북을 이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청용 선수, 윤빛가람 선수 모두 출전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K리그의 득점 1위 주니오, 미들의 이청용과 윤빛가람, 골키퍼의 조현우,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옵션들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울산이죠.
상대팀 전북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좀 털릴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가 맞는 경기로 보였는데 역시나 꾸역꾸역 승점 3점을 챙기는 후반 막판 한 골 넣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몰라이시 감독님의 전술은 꾸역술이라고 볼 수 있고, 몰라이시 감독님은 마치 여러 골 넣으면 뭐해, 한 골만 넣으면 승점 3점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경기 울산이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양팀 모두 중원에서의 파워는 막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전방 공격진의 무게감 측면에서 울산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이 경기 전북이 이긴다면 더 이상 모라이스 감독님 전술 없다고 놀리지 않겠습니다. 꾸역술도 전술로 인정해 드릴게요. 14번 경기 수원 대 상무. 수원이 지금 정배당을 받고 투표율도 높던데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수원 삼성이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배당과 투표율이고, 지난 경기 대구전을 보면 아시다시피 수원은 필드골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격수 타가트와 김건희 선수는 거의 슈팅 자체를 못했었고, 이렇게 공격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고승범과 김민우가 활약해주고 있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상주 상무의 경우는 리그 순위가 지금 3위입니다. 리그 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대한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치가 굉장히 좋고, 골을 기록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세훈, 문선민, 송승민, 강상우, 문창진 다양하게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점은 수원이 수비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 수원이 압도적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옛날 얘기고, 최근 한 경기는 상주 상무가 대승을 거뒀고, 최근 수원 홈에서의 맞대결 두 경기에서는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했던 것처럼 수원 삼성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원의 홈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상무지만 이번 상무의 선수단만큼은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경기 수원 삼성의 승리는 없다고 보고 수원 삼성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최종 분석 및 16,000원 최종 픽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 여러분들만의 최종 픽을 만드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축구 경기 보시면서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축구토토 22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